참 이거 뭐 정말 그 국가적 재난입니다. 하여튼 뭐 일찍이 뭐 이런 사태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바이러스나 뭐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좀 왜냐하면 좀 깨끗한 나라죠. 깨끗한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깨끗한 나라에 속하죠. 환경도 깨끗한 편이고 목욕도 자주 하고 그러는 편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공기가 맑고 또 북한으로 차단되어 있고 그래서 뭐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또 이전에 왜 사스 사태라든가 신종플루는 좀 그렇지만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도 좀 대응이 잘 되었고 해서 대한민국은 괜찮겠지 그랬는데, 이게 참 이거 뭐 신천지 때문에 완전히 그냥 뭐 박살이 났습니다. 또 청도 대남병원, 이게 이제 정신병동에서 지금 사망자가 여럿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신병동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밀폐되어 있죠. 공간이 밀폐되어 있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관리를 갖다가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문을 아예 안에 바깥으로 잠가놔 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은 이제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외부 사람들도 들어갈 때 철저하게 이거 다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근무하던 이제 그 간호사나 이제 그 환자나 지금 뭐 110명 중에서 109명이 걸렸다 그러죠. 110명 중에 109명. 거기 이제 정신병동에 있던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 총 600몇 개의 병상이 있나 해서 그런데, 정신병동에 110명이 있었는데 110명 중에 109명이 모두 감염이 됐다 그래요. 이제 밀폐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이 좀 뭐랄까 이게 주의하는 게 조금 덜 하다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워낙 원래 그 정신병동은 좀 밀폐되어 있고 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동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단체 생활을 하죠. 작은 룸 하나에, 우리 뭐 군대랑 막 군대 막사랑 비슷한데 작은 룸 하나에 한 6명씩 5명씩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룸도 이제 이게 칸막이만 돼 있고 다 뚫려 있죠. 다 뚫려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거기 있던 사람을 한꺼번에 다 감염됐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또 이제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이 되게 이제 주로 활동을 잘 안 하죠. 바깥에 걷는 거라든가 이런데 맑은 공기를 잘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심호흡을 한다든가 호흡기를 많이 써야지, 그 호흡기를 많이 써야지 이게 기관지가 강한데 뭐 잘 바깥에 걸어다닐 일이 없고 운동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110명 중에 109명이 감염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다 만큼 또 이제 건강 상태가 취약하니까 사망자가 그 청도 대남병원 그 정신병동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는데 지금 이제 보면 말이죠. 현황을 보게 되면 요렇게 지금 현황이 나옵니다. 뭐 다 아시기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현황을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현황인데 실시간 상황판이죠.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78,0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중에 사망자가 2,465명, 오늘 102명이 증가했습니다. 조금 사망자 증가 숫자는 좀 줄었네요. 120명대로 증가하다가 조금 줄었죠. 100명대로 좀 줄었고, 치사율은 이제 3.13%. 이게 이제 치사율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좀 약해졌죠. 900명 증가니까. 900명 증가하면서 사망자는 이제 그러니까 100명대를 유지하니까 치사율이 좀 3%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607명,
오늘 174명이 증가했고, 어제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어제는 220몇 명이나 그랬잖아요. 어제는.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사망자가, 5명을 나오는데 6명이라 그러죠. 3명이 더, 오늘 3명이 더 사망자 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의심 환자는 22,000명 정도고, 그 중에서 검사 중인 게 6,000명 정도, 음성으로 나가지고 이제 격리해야 된 게 16,000명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만큼 지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빨간 거가 이제 중국이고 한국이 좀 이렇게 돼 버렸어요. 또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중국이 76,000명 뭐 압도적이죠. 오늘 600명이 증가했으니까 요즘 뭐 300에서 600 정도 그렇게 증가합니다. 사망자는 97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치자가 2,000명. 이제 확진자 증가수보다 완치자 증가수가 좀 많아지는 상황이라서 중국은 한풀 꺾이고 있다 알아봐야겠죠. 중국은 한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증시의 내일 모습은 이렇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크루즈에서 그게 뭐 3,000명, 3,000 몇백 명 들어가는 크루즈인데 그중에 600명이 감염입니다. 또 똑같이 아까 이제 정신병동에 밀폐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110명 중에서 109명이 감염됐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 크루즈 요선도 이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확 퍼진 거죠. 600명이 지금 3,000 몇 명. 근데 거기는 그래도 이제 방별로 이렇게 크루즈선은 원래 각 방별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이나 지금 감염이 됐다는 거죠. 사망자가 2명 나왔고요. 완치자는 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좀 빨리 감염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밀폐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명이 증가했고 오늘 174명 그렇다 증가했다는 거죠. 그 일본 전체, 그러니까 크루즈선 빼고 난다서는 크루즈선 빼고는 이제 일본은 136명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또 일본을 욕할 수 없게 됐네요. 크루즈선 빼고 나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이태리가 좀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동네라 이제 이태리가 113명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아까 얘기했지만 89명, 싱가포르이 많이 증가합니다. 싱가포르는 이게 원래 학교들이 만든 나라죠. 말레이시아에 있던 그 학교들이 내려와가지고, 학교들이 만든 나라죠. 예, 89명. 그러니까 중국하고 중국하고 왕래가 많은 나라죠. 어쨌든, 싱가포르에는 지금 사망자는 없고요. 완치자가 지금 49명, 49명이니까 많이 완치됐습니다. 오히려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완치자도 많고, 양호하네요. 그죠?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홍콩, 이란이 좀 불안하네. 이란이 조금 불안하고. 태국과 미국 또 대만, 대만은 중국하고의 왕래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날씨 따뜻하니까. 하여튼 그렇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보고 싶은 문자 좀 내용을 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일단은 아까 이제 내용들 오늘 나온 얘기가 총 600명이 넘어갔습니다. 총 600명이 넘어갔고 아까 요거 이제 사망자 5명인데 이제 6명이 된 거죠. 일단 총 600명이 넘어갔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빨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총 600명 증가 중에서 신천지 교회가 신천지 교회 관련이 329명, 뭐 절반 이상입니다. 예. 600명 중에서 신천지 관련이 329명, 이거 뭐 절반이 넘어가요, 신천지. 이게 참 신천지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게 교회 자체가 좀, 굉장히 광신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적이죠.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것도 많고, 정상적인 종교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리고 뭐랄까, 무슨, 비밀스러운 게 많죠. 포섭방이니 무슨 방이니 가면서 무슨 간첩 집단처럼, 그죠? 점조직으로 간첩 집단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화면에서 신천지 교회 종교 행사하는 거 봐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좀 뭐랄까, 하여튼 보기에 좀 특별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천지에서
총 600명 중에서 신천지가 329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 같은, 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내용은 뭐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일단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그래요. 지금 이제, 600명, 602명인데, 이게 참, 대구가 300명이 넘고, 대구 경북 합해가지고 500명 육박하고 있대요. 대구가, 이게 이제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구가 300명이 넘고, 경북을 합하면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의 신천지하고, 청도, 구원파. 하여튼 비슷합니다. 이게 좀 약간 뭐랄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하여튼 그런 쪽이에요. 그죠? 구원파가 그때 저거였나요? 유병헌이었나요? 구원파가? 맞나? 유병헌이었나? 구원파가 신천지였나요? 뭐였죠? 그때? 하여튼 그래요. 구원파. 하여튼.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구원파. 네, 구원파를 한번 생각이 나네, 저도.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대구가 326명이고 경북이 169명. 합해가지고 대구 경북 앞에서 495명, 거의 500명이란 말이죠. 그죠? 500명. 그러니까 이게, 요거가 대부분, 그 청도하고 대구인데, 경북 청도하고 대구인데, 이게 청도도 사실은, 신천지하고 거의 관련돼 있는 거죠. 거의. 신천지 교주의 형이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는데, 거기랑 관련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그죠?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일단 좀, 뭐랄까, 신천지 쪽에서도 이제, 집회를 안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주의하는 그런 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많이 이제 그 방역 활동도 하고, 이제 폐쇄도 하는 그런 게 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뭐 폐쇄한다 이렇게 또 얘기 나왔더라고요. 경기도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 신천지. 하여튼 그렇다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좀 비밀스러운 이런 포교를 하고, 보면은 굉장히 그 상업적인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신천지는 저거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에 어떤 그 확진자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차단돼가지고, 돼야만이 이게 사태가 좀 잠잠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랄까, 지금 현재 어제와 오늘 그 확진자 증가수 이걸 보면은 그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어제는 200 몇 명이었죠? 200 몇 명? 어제는 200 몇 명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어제 200 몇 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게 이제 신천지 관련된 거가 이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감추었다 몰라도 오픈시켰잖아요. 오픈시켜가지고, 이게 오픈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오픈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제 차단하고 방역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처럼 이제 많이 이렇게 뭐랄까, 감춰져 있다면, 지금 이제 확진자가 어제보다는 오늘 작잖아요. 어제는 220 몇 명인가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114명이니까, 이게 내일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지금 이제 굉장히 오픈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좀, 신천지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그렇게 이제 정부, 뉴스에 막 나와버리니까, 아무래도 신천지 사람들끼리 또 조심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조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하여튼 뭐 시간은 꽤 걸릴 거예요. 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어쨌든 간에 이게 1000명 넘어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확진자가 1000명은 무조건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내일 당장 한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좀 넘어갈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은 이미 이제 확진자가 중국은 지금 전 세계가 이제 900명이고 지난번에 막 2000명씩 증가했었잖아요. 예, 2000명씩 이상 막 증가했었는데 지금은 1000명 밑으로 내려왔죠. 사망자도 이제 100명 수준 정도로 약간 약화되는, 중국이 좀 약화되고 있고 한국이 조금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국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조금씩 좀 피크는 넘어가지 않냐, 피크는. 그래서 중국을 보게 되면은 한때는 중국이 2000명대 위로 됐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600명대로 많이 약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피크를 넘었었다는 얘기죠. 한국이 갑자기 부상이 됐는데, 한국이 이제 어제 200명대도 오늘 170명대고, 내일은 뭐 100명대 한번 120, 30명 될 수 있습니다. 120, 30명. 점점 이제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1000명을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또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종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도 그랬다 그러죠. 하여튼 특별한 게 종교라는 게 이제 모여서 다니니까, 그죠? 모여서 다니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확률이 높죠. 그죠? 학교나 종교. 그죠? 학교나 종교. 그래서 학교는 지금 다행히 방학 기간이라서 모여있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교, 종교, 그 다음에 또 무슨 학원, 그죠? 학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무슨 클럽 같은 데도 별로 안 될 것 같고, 또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주말에 음식점에 갔었는데, 2번이나 갔었는데, 하여튼 피크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국이 어제 220명대인가 그랬죠. 그다음 174명으로 내려왔고 하니까, 중국은 이미 좀 내려가기 시작했고 하니까, 이걸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는 거죠. 너무,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별로 잘 안 나갔어요. 예, 저도 별로 바깥에 안 나가고, 오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나간 거라고는, 낮에, 강아지 데리고 한번 산책 잠깐 나갔던 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얘기가 조용하다 그러죠. 특히 우리 대구에 제가 친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전화 한번 해봤더니, 시내가 조용하대요. 그래서 참, 대구 경북 분들, 참, 느닷없이 또 이렇게 당해가지고 참, 마음은 쓰리시겠지만, 신천지 오늘 거의 검사 끝나가지고, 내일부터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확 달아왔다 확 또 식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신종플루 때 보면은 이게 꽤 오래 갔거든요. 신종플루 때 보면. 그래서 하여튼 좀 식더라도 조심을 하자. 식더라도 좀 조심을 하자. 예. 이게 이제 막 줄어들고 팍팍팍 줄어들고, 이제 나중에는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나오고 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감염이라는 게 그래요. 감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원래 늘어나죠. 기하급수적으로. 이 차트 자체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다니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또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이번 당국이 좀 아주 빠르게 대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또 청도가 대남병원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게 지금 신속하게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국민들이 또 아니까 스스로 조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가 좀 지나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은
관련주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반영이 된 것인지, 50이 원래 그 마스크 대표 아닙니까? 근데, 이틀 올랐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주가는 별로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고, 또 웰크론도 이제 뭐, 전형적인 마스크주인데, 역시 요것도 이제 목요일날 양봉이었지만 금요일날 음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생각이 이미 다 반영된 거야, 미리. 웰크론도 음봉이었고, 깨끗한 나라도 이제 뭐 마스크나 세정제 이런 건데, 이것도 보면은 전고점을 넘어갔지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밀리고, 내일은 또 더 내려가겠죠. 더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갭으로 올라갔다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모나리자, 마찬가지죠. 모나리자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물체에서 음봉 맞고 떨어지는 모습. 또 KM도 마찬가지입니다. KM은 좀 나왔는데 아래꼬리 달아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고점 근처에서 음봉 이렇게 모습이라서 어쨌든 그런 이제 흐름이라서 이게 이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주식 측면에서 볼 때는 전고점 돌파를 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주식에서 시세는 크게 나가지는 않다라는 거죠. 파루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파루는 뭐 전고점 가지도 못하고 이제 밀리는 그런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말고 진단이라든가 무슨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랩지노믹스 보니까 제일 나왔어요. 제일 나왔는데 이제 급등 나왔고 어제 금요일까지 급등 나왔지만 양봉으로 끝나진 않았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매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것도 이제 매물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랩지노믹스도. 바디텍메드는 대표적인 진단 기업이고 기업 내용도 좋은데 이번에는 뭐 별로 올라가지 못했죠. 지난번에 1월달 고점도 뭐 가지 못하고 13,000에서 밀리는 모습이고 진원생명과학이 좀 낮긴 나왔습니다만은 또 뭐 지난 1월달에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 나왔고. 그다음에 수젠텍이라는 데가 이제 최근에 상장이 됐던 이제 진단 키트 관련인데 이건 뭐 별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다음에 뭐 진매트릭스, 그렇죠? 이것도 뭐 음봉이고. 그다음에 시젠이라는 데가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새롭게 승인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지난 이제 1월 달에 위에 꼴이 많이 달았죠. 그다음에 음봉 나왔고 쭉 가다가 이번 2월 달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올라갈 듯 올라다 내려오다가 그냥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시젠이. 그래서 시젠마저도 재료는 좋은데 매물, 뭐 너무 잠재 매물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됐고,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됐고, 진양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제가 볼 때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증가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진자가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확진자가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소위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올렸죠.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올렸단 말이죠. 어떻게 올렸냐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단 말이죠. 위기영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는 거죠.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증시에서는 그게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급증하다가 결국 2,000명 막 3,000명까지 나오다가 확 급격하게 내려갔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아직은 제한적이잖아요.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대구 경북 지역이 600명 중에 500명이 대구 경북이니까, 총 600명 중에서, 500명이 대구 경북이니까 여기만 잘 차단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는 229명, 오늘은 165, 이게 확 좀 줄었어요. 물론 이제 내일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내일 만약에 한 뭐 120명 정도라든가, 예를 들면 100명 이하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많이 좀 분위기는 차분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구 경북이 뭐 차단이 안 되겠죠. 거기를 갖다가 뭐 우한시처럼 우리가 뭐 차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확진자 수가 내일 한 번만 더 보면 알 것 같다. 내일 이제 아침하고 오전하고 오후하고 두 번 발표하는데, 오전 10시하고 오후 5시 이렇게 두 번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이게 보고 나면은, 그럼 보고 나면은 일단은 대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걱정되는 부분이죠. 신천지 쪽에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니까, 뭐 예배를 보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감염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00명이 감염됐을 거다라는데, 그래서 최대한 1000명 정도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점차 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 좀 강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나면은 이제 잘 안 돌아다녀요. 또 대구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구에 우리 아는, 친한 분이 있거든요. 친한 분 얘기가 별로 사람이 없대,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뭐 좀 또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거야 뭐, 그렇게 뭐 전파력이 이렇게 하여튼 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하여튼 봐야 됩니다. 내일 하여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인데, 제가 볼 때는 100명대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명 초반. 그리고 모레쯤 되면 90명이라든가 뭐 80명대, 그렇게 점차 내려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건데, 이게 심각하다고, 감기라는 게 얼마나 잘 옮깁니까? 감기라는 건 정말 콜록콜록 하면 그냥 옮기는 게 감기인데,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좀 심각하지 않게 보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게 안전감각이 좀 없잖아요. 안전감각이 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뭘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조심 안 해, 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좀 우리나라 국민 성향이 좀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초를 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이제 심각 단계로 올렸는데, 심각 단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경계 단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단 말이죠. 올렸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좀 이제 행정 명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에서, 주의에서, 지금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심각 단계가 된 것이 2009년도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이다 그래요. 심각 단계가 되는 경우에는 휴교령, 집단 행사 금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깥에서 행사한 그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못 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이 모이면 안 돼.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렇죠. 질본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 유지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격상해서 한다는 거죠. 총력 대응한다는 거고. 그래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뭐 군병력을 동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에 대해서 또 병상과 인력 장비, 방역물품을 전폭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으로 가게 되면은 정부 돈으로 마스크를 갖다 구입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다래요. 심각으로 가면은 그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쪽이 이제 지금 아주 어려우니까
의료진을 갖다가 이제 대거 이제 대구로 이제 보강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아마 진화시키려고 아마 정부에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나아지겠죠. 그때 뭐 국가적 위기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예산과 인력을 총 집중시키면은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심각 단계로 오면서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이다 해서 확진자 556명 하면서 이제 심각 단계로 갔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어떤 이제 신천지에서만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어찌 보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신천지 쪽을 어떤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은 많이 좀 진정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으면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 중에는 증가세가 상당히 진행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신천지가 22만 명이라 그래요. 22만 명. 교도, 숙자가.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뭐, 있고, 뭐, 한번 가입했다가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총 뭐 된 것은 한 22만 명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옛날에도 신천지가 뭐 한번 뭐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언급이 좀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22만 명이니까 굉장히 좀 전국적인 규모화되어 있는 조직이다 하는 그런 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근데 오늘 보니까 카톨릭이나 또 우리 기독교나 또 불교나 모두 뭐 여러 가지 안 하고 집회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회도 안 하고 이제 집에서 하자 그러고 무슨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또 확 하면 또 잘하니까 아마 좀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너무 낙관적 보면 안 되는데 자꾸 안 좋다고 위기라고 그래야지. 위기가 엄중하다고 막 협박을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좀 너무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좀 안전불감증이 있어요. 안전불감증이 좀 있어가지고 안전불감증이 좀 있거든요. 이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봐버리면은 사람들이 막 저거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막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스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집에서 안 나가고 막 이래야 되지 이제 안 퍼져나가요. 우리 안전불감증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스스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략인데 제가 쭉 지금까지 봐왔던 거를 보면 결국에는 다 지나가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더라. 이게 지나가고 나면 또 이게 어디로 갑니까? 기본으로 또 수렴해요. 이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첫 번째 전략은 좋은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팔지 마라. 두 번째, 현금 가지신 분들은 가장 사고 싶었던 거, 가장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 2차면 좀 매수하자. 세 번째는 좀 띨띨한 종목 팔고, 좀 말이 이상한데, 띨띨한 종목,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본인 보유 종목 중에서 띨띨한 종목의 교체 조로 찬스다. 띨띨한 종목. 뭔가 좀 띨띨해 보이는 종목들, 교체의 조로 찬스다.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보기에 좋은 종목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팔면 안 돼. 두 번째는, 현금 가지신 분들은, 내가 꼭 사고 싶었는데, 옛날에 워렌 버핏이 옛날에 블랙 먼데이 때, 블랙 먼데이에 뭘 샀다 그랬습니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샀다 하죠. 코카콜라. 그리고 워렌 버핏이 또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뭘 샀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샀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요걸 샀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거의 파산됐죠. 파산됐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정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우선주를 사가지고 6배 수익이 났다고요. 6배 수익. 6배 수익. 그래서 6배 수익. 그래서 이런 지금 사태도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위기죠, 위기.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 핵심주를 사랑하죠, 핵심주. 이 위기에,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에 이때 핵심주를 사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핵심주가 뭐냐? 그런 건데, 저는 첫 번째는 플랫폼 기업. 두 번째는 2차전지.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과 2차전지가 이 시대의 영웅주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시대의 영웅주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은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본으로. 시대의 영웅이다. 예, 대북주는 이제, 대북주는 펀더멘탈주가 아니라 재료주니까, 대북주는 보유해야 되죠, 보유해야 되죠. 그래서, 플랫폼 종목하고 2차전지는 이제 글로벌 대세죠, 글로벌 대세. 글로벌 대세 종목이, 바로, 글로벌 대세용의 플랫폼하고 전기차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기차. 그래서 플랫폼과 전기차가 시대의 대세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시고 있거나 또 뭔가로 교체를 애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종목은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종목이 이런 종목이에요. 플랫폼 종목. 이게 플랫폼 종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것들인데 지난 주말에도 보면 요거 종목들은 별로 안 내렸죠. 지수가 32포인트 내렸는데 네이버가 0.26% 500원 내렸고 카카오가 1000원 내렸고 또 NC소프트가 7000원 NC소프트는 많이 내렸는데 1%밖에 안 내렸어요. NHN은 1% 아프리카TV는 오히려 올라갔고 카페24도 100원 내렸고 코리아산트 100원 내렸고 이런 상황이다 그죠. 그렇다. 오히려 단단했다 그죠. 단단했다. 그래서 플랫폼 종목군들은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세 종목 정도만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요것들은 지금 1년 5년 3년 또 심지어 10년을 두고도 가장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한다 그랬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정말 요즘 한국을 접수하고 있어요. 주가 빠지지도 않아. 카카오 요즘 차트입니다만은 빠지지도 않아요. 이 카카오는.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카카오가 좀 내려오면 사야 된다 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일 사.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살 것이다. 그럼 1억을 갖다가 30분 나눠서 30분 나눠서.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를 그냥 30일 동안 계속 사는 거야. 30영업일 동안. 아니면 20일, 한 달 동안 사봐, 그냥.
아니면 3개월 동안 사, 3개월 동안. 그렇게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가격 자체가, 매수 가격 자체가 분산되잖아요. 분산되면은 평균화 되거든요. 지금 단가로 많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게 뭐 20만원은 금방 넘어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카카오가 좀 이제 좀 쉬었다 갈 거예요. 아마. 쉬었다 가는데, 쉬었다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쉬었다 가면 좋은데 쉬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제 미국의 그 대표 종목군들 이렇게 보면은, 대표 종목도 보면은 안 쉬어가더라. 이게 안 쉬어가더라. 보시면 미국의 아마존 옛날 올라갈 때 보면 그냥 계속 올라가. 이번에 또 그냥 아마존은 또 고점 돌파하잖아요. 2,000달러를 넘어갔단 말이죠. 아마존.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마찬가지였죠. 이거 뭐 1년 내내 뭐 수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거야. 또 무슨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는 최근에 또 이제 내려갔다 올랐지만 엔비디아나 더군다나 요즘 올라가는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보면은 아니 이게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2월 달에 이게 주가가 350달러였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 엊그제 12월 달입니다. 이게 싼 종목도 아니에요. 이게 GM보다 2배나 비싼 회사입니다. GM보다 2배나 비싼 회사인데 이게가 한 방에 900달러까지 간 거예요. 한 방에 900달러까지. 3배가 3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요즘은 말이죠. 뭔가 좀 핵심주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사야 돼. 지금 뭐 카카오 오른 거 다 알아요. 네이버 올랐다는 거 다 비싸다는 거 다 알아. 그렇지만 테슬라나 저런 류의 종목이에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그냥 우리가 자꾸 이제 너무 올라서 내리면 살 거야 하면 언제 사? 그래서 한 방에 사지는 않더라도 나눠서 그냥 사자 이거죠.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요즘 장세가 이렇습니다. 요즘 장세는 정말 SNS 장세라고 그냥 올라가는 거면 올라가요. 테슬라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고 테슬라 아니고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뭐 애플도 옛날엔 그런 이제 모습이 애플도 보세요. 이게 뭐 200달러까지 왔는데 또 벌써 300달러야. 이 사이에. 예? 이거 애플도 그 옛날에 막 액면 분할하고 막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올라가는 종목은 혼자서 계속 올라가고 독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비싸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자. 그냥 사 그냥. 대신에 나눠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눠서.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오늘 한 주, 내일은 2주, 모레도 한 주, 글피는 3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사자는 거죠. 그렇게 사고 결국 이제 이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의 시대이고 특히 네이버, 카카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기차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전기차도 뭐 많이 올랐어요. 삼성 SDI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죠. 바싹 올랐잖아요. 근데 안 내려와. 그죠? 아니 이렇게 올랐으면 내려와야지. 그리고 솔직히 뭐 어제 같이 막 국가적 재난이니 뭐 난리치고 있는데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뭐 코로나 수혜주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려와야지. 안 내려와.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코로나 수혜주도 아닌데 그죠? 안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카카오가 포스코보다 낫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좀 매도도 나옵니다만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그래요. 사야 된다. 다행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많이 내렸어요. 근데 많이 내렸는데 보니까 차트상으로는 별로 내린 게 아니죠 또. 그죠? 어제 에코프로비엠 6% 내렸어요. 6% 내렸는데 차트상으로는 내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렸을 때 좀 사자는 얘기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양극재 대표 종목이죠. LNF도 그렇고 LNF도 이제 좀 내린 듯 하는데 내린 건 아니야, 이게. 그죠? 2차전지가 또, 전기차 2차전지가 뭐 시대의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셀 만드는 회사 3개, 그 다음에 양극재가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도제, 음극재가 포스코 케미칼, 또 제네질이 첨보, 솔브레인, 후성 같은 종목이죠, 제네질. 다음에 이제 동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박은 그 얇은 그
구리로 만든 포일,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동박이라는 게 구리로 만든 호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리로 만든 호일이다. 그래서 구리로 만든 호일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쓰는 거예요. 구리로 만든 호일로 아시겠지만 뭐 우리 각종 무슨 반도체도 들어가고 우리 뭐 하여튼 다 들어갑니다. 이게 구리로 만든 박. 특히 이제 박인 이게 호일이에요. 호일. 이게 이제 2차 전지에 또 필수적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거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고,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들어왔지만 작년에 1조를 들여서 기업 하나 인수했어요. SKC가 1조 2천억 들여서 1조 200억인가 2천억인가. 그래서 일진 머티나 SKC나 또 두산 솔루스 같은 종목들. 그 외에 이제 뭐 요즘 뭐 전기차 관련해 센트럴 모티브도 잘 올라가고 막 S&T 모티브도 이것도 그렇게 이건 이제 모터 쪽이죠. 그리고 또 이너메트리나 대보마레 같은 이제 장비주들도 그렇고, PNT도 요즘 참 많이 올라왔죠. PNT, 피니솔루션 이런 것들. 그래서 PNT가 어제 7% 내렸지만 차트로 보니까 내린 것도 아니야, 그죠? 그 전에 올랐던 만큼 이제 되돌림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냥 그 핵심 대장주, 정말 핵심 뭐랄까 핵심 대장주. 그러니까 하여튼 시대의 대세. 그러니까 시대의 대세. 몇 종목 안 돼. 요즘은 진짜 미국에서 보게 되면 정말 몇 종목이 그냥 대세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몇 개 종목들, 그리고 우리 이 2차전지 전기차면 2차전지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워낙 다들 지금 전기차밖에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간다니까 적어도 한 2, 3년은 가겠죠. 2, 3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가니까 별로 안 물릴 거야. 혹시 그쯤에 샀다 하더라도 안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많이 올려놨어요. 유튜브에다 양극재는 뭐다. 또 제가 본 유튜브 쫙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에코프로비움도 올리고 LNF도 올리고 코스모신스도 올리고 삼성 SDI도 올리고 LG화학도 올리고 첨보도 올리고 솔브레인도 올리고 일진머티도 올리고 다 따로따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쭉 보시면 돼요. 센트럴 모텍도 내가 여러 번 녹화를 했고, 쭉 보시면서 뭐 제가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동영상 보시면 쫙 나오니까 그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런 회사구나. 2차전지 많이 올렸으니까 요건 요런 회사구나. 그거 쭉 있어요. 인천요 쳐가지고 인천요나 혹은 곽지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최근에 2차전지 또 카카오에 대해서 워낙 제가 여러 번 올려놨으니까 쭉 다 보면 돼요. 카카오라고 인천요가 카카오에 대해 얘기한 거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나오거든요. 쭉 보시면은 이제 요가 카카오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요가 2차전지 이렇게 얘기했구나. 쭉 보시면서 요런 거 사면 되겠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설명 못 드리는데 그런 것들 쭉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 요런 걸 사면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대북주는 재료가 나와야 돼. 대북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주는 일단 중요한 게 말이죠. 원래는 이제 트럼프 탄핵, 요거 탄핵이 끝나면 뭐 북미 대화 시작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바로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북한에다가 뭐 관광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또 개별 관광이나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북주는, 대북주는 이게 이제, 재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재료 나오면 가장 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재료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재료가 뭐 상황이 그러니까
최고의 재료주죠. 또 원래는 이제 4.15 총선이잖아요. 4.15 총선이니까 요 4.15 총선에서 또 대북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 될 수 있는 찬사였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조금 이제 대북주가 좀 타이밍이 안 맞는데, 그래도 기다려야죠. 재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재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뭐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뭐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또 이러다가 뭐 팍 바뀔 수 있으니까, 저 얘기는 대북주는 기다리자. 재료 틀릴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또, 코스피 지수요. 예.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봅니다. 내일도 뭐 아침에 좋을 리는 없어요. 좋을 리는 없는데, 내일 뭐 올라가지는 않겠죠. 근데 지난번엔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라인을 그어드렸잖아요.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근데, 그까지 안 왔죠. 그래서, 그 라인 그어놓은 데까지는 안 왔는데, 대략 보면 2150 정도에요. 2150 정도. 2150 정도가 지금 유력합니다. 지지라인으로. 유력해요. 그래서, 요 정도 아침에 내려왔다가, 2150을 내려와가지고 더 내려간다고 하면 120선이겠죠? 2130 정도.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2130 정도입니다. 2130 정도. 최악이 2130 정도니까 그 정도 라인 설정해 놓고, 대략 봤을 때 2150 정도. 2150 정도. 그 정도 라인 설정해서 가자고요. 2150 정도, 최아이라바 2130 정도니까,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660까지는 안 갈 것 같고, 66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 정도?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려가면, 665 이하로 내려가지 것 같지 않다.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편안하게 주무시고, 어차피 뭐 이게 다 지나가요. 그냥 우리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닙니다. 우리 뭐 옵션 하거나 무슨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 치고받고 하겠지만, 우리 현물 가진 사람은 안 팔면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내일은 매매 안 하실 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산에 등산도 가시고, 등산 가는 건 괜찮을래나 참. 산에 등산 가는 거야 뭐 코로나 관련이 없겠죠? 등산을 가시던가 아니면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아니면 집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TV 영화나 보시거나, 요즘 넷플릭스 보면은 뭐 영화들 많이 한다 그러죠? 집에서 영화 보시거나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직장 열심히 하시고 마스크나 쓰고 다니면 되죠, 뭐. 그죠?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좀 조심스럽게 내일 모레 좀 지나자, 이번 주 지나자 말씀드리고, 또 제가 뭐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 조금 뭐 금방 지나갈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주식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안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의 적을, 불안한 마음을 없애야 돼요. 불안한 마음만 없애버리면은 그냥 다 보입니다. 아, 이거 뭐,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불안한 마음만 없으면은 그냥 편안해져요. 그러면은 사태가 다 보이니까 불안한 마음만 좀 없애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내일 저녁에 공부하고, 제가 이제 하루에 3번 해요. 아침에 7시 한 50분쯤 하고, 낮 12시에 또 합니다. 12시. 짧게지만, 그리고 밤 9시 이렇게 3번 하니까 그때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아침과 점심에는 짧게, 그리고 밤에는 좀 길게 하니까 많이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